안녕하세요.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 황시훈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입 안 막기 있고요. 네, 좋아요. 네. 자, 5회차는 시범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라는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요.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범 강의, 정화 강사님 혹시 시범 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일반 구직자들은 면접이라는 걸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강사님들은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받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범 강의라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내 강사를 채용할 때나 아니면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전임 강사, 파트너 강사를 구할 때,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전임 강사를 채용할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강의가 아닐 때에는 강사의 강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관이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보는 강의 테스트 시연을 시범 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시범 강의는요, 강사님만 떨리는 게 아니라 저도 떨립니다. 딱 싫어요. 시범 강의 노노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일단 이 사람이 이 무대에 서 있을 수는 있는가, 그거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내에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거 보고 준비 자세를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정말 10년, 20년 차 된 강사님들처럼 프로페셔널하게 강의를 하겠지,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긴장감은 현업에 있는 강사님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니까 정상이다. 그러니까 4번의 시간, 특히나 아카데미 등록하신 강사님들은 빠지지 말고 전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저희 회사 전임 강사 면접을 봤는데요. 그때 당연히 잡코리아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력서를 넣어주셨고, 전화를 통해서 면접만이 아니라 면접이 끝나고 시범 강의 15분에서 30분 정도 편안하게 준비해 오셔라. 준비해서 이제 강의 일정을 잡고, 네, Q&A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시범 강의라는 게 우리 회사랑 좀 맞는 스타일로 강의를 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범 강의 하면 또, 이런 포인트들을 잘 잡는지,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잘 잡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님들 시범 강의 하기 전에 꼭 요것만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반 구직자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지원 회사에 대한 철저한 그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S전자에 서비스 센터 전문 강사로 만약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사전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회사의 서비스를 좀 평가를 한번 해보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못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고 거기에 맞춰진 교육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 면접 때 이런 것들은 어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내가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면접관들한테 어필되는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맞춰진 그 교환을 우리가 별도로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사의 성실성 이런 데 판단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정하 강사님 의견 좀 더 보태자면 당연히 CI 로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보통 요즘은 브랜드 컬러가 있습니다. 그죠? 삼성 무슨 색이죠? 파란색. LG 빨간색. 그렇죠. 비주얼이즈 무슨 색으로 좀. 보라색. 그렇죠. 대표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실성이 우리 회사 광고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네. 광고는 아니고.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에 차별성을 좀 두시고 디자인을 좀 준비를 해보시고, 시범 강의도 그런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CI 로고, 색깔 이런 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신입 프리랜서 활동을 할 때 교육 주제를 20개를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시범 강의를 보기 위해서 20개를 준비를, 각 PT를 준비를 하고, 심지어 그 PT를 미리 보내라고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죠? 이상하죠? 네. 그리고 당일날 이제 자기네들이 체크를 해서 한 카테고리를 시범 강의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죠? 아무리 짧은 PPT의 내용이라도 20개의 콘텐츠라면 그쵸. 저희 피땀 어린 저작권이에요. 어딜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나랑 맞지 않다.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확신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분량의 PPT를 만들어서 미리 달라고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드물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강사님들이 뭔가 의심이 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고. 사기당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 그런 거 있죠. 주제를 자신 있는 것으로는 자유 주제로 좀 해오세요. 이런 요구들을 좀 하지 않나요? 프리덤. 네, 자유 주제가 뭘까요? 네. 오히려 차라리 딱 주제를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자유 주제라고 하는 게 더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자유 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진짜 자유면 안 됩니다. 프리덤. 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CS 교육을 하는 데래요. 근데 자유 주제를 하라고 해서 부모 교육을 준비해 가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CS의 자유 주제 뭐가 있을까요? 뭐 서비스 마인드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세일즈 이런 걸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세일즈 교육을 위주로 하는데요. 그러면 영업 관련 자유 주제여야 된다라는 거죠. 네.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만 고객 응대 스킬 이거 너무 진부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소리 지르는 고객을 잠재우는 꿀팁 3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구체화된 최신 트렌디한 사례들로 녹여서 좀 끄덕끄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시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자유 주제라고 했더니 이제 인생의 삶을 풀어내는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 뭐 1분 정도 사례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경험이 10분 동안 계속 되는 거 이건 시범 강의가 아니라 강연이죠.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있습니다. 어쩔까요? 그죠? 이런 새 밭이 나가서 그렇죠. 새 밭이 가셔야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시범 강의 자유 주제라 하더라도 피하시는 게 나를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지난주에 그 시범 강의 스테이 했었다고 했죠.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 필요한 교육이 회의 스킬이랑 지시 보고 스킬 쪽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시범 강의를 준비해오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드렸더니 한 4분 중에 3분이 캔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분야를 이제 시범 강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사실 자유주제로 해서 원하시는 것들 또는 잘하시는 분야를 저희 쪽에 보여주시고 기업 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강사님을 이제 딱 맞는 전문 강사님을 보내는 그래서는 자유 주제가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 준비할 때 또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게 그래 우리 교육공학적으로 얘기하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죠. 이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까요? 어쨌든 짧은 강의여도 서론, 본론, 결론은 완벽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론은요 한 20% 정도 그 다음에 본론은 70% 결론은 짧게 10% 정도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서론에는 그거 많이 질문하세요. 프로필 넣어야 되나요? 넣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프로필을 구구절절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미 서류 통과하셔가지고 면접 보시는 거잖아요. 굳이 프로필을 읽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해주시고 서론에는 일단 이 강의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면접관이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듯이 대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뭔가 영업활동 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신데 뭐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시간 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본론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본론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3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업사원의 뭐 성공하는 뭐 비밀 뭐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뭐 3가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죠. 핵심적으로 전달해주시고 그것만 꼭 기억하셔도 오늘 여러분들은 뭐 엄청난 팁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본론 내용을 이제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5분입니다. 10분입니다. 자기소개하고 클로징 멘트 해야 돼요. 본론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매너 교육을 합니다. 그럼 매너에 대해서 정의부터 종류 악수 매너, 뭐 명함 매너 다 있죠. 이거 다 얘기할 건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악수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꼭지점을 좀 찾아내서 본론 내용을 구성하는 거, 그 교수 설계 방법 능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거기에 조금 추가하자면 시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카데미에서 강사님들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회사에서 보기도 했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멘트만 보더라도요. 아, 이 강사님 어떻게 강의 풀겠구나가 사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지금은 뭐 비주얼 큐레이터 이런 얘기를 하고 직업명을 얘기하지만 그때는 3S 강사라고 저를 소개했는데요. 센스 있고 스페셜 특별한 세티스팩션 만족을 드리는 강의를 하는 박윤진 강사예요. 뭐 이렇게 네. 엄청 어렵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했고 당연히 강의 스타일도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떠오를 수 있게끔 좀 이게 자기의 스타일이 되니 소개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더 기억에 남게끔 하고 자신을 컨택하게끔 좀 이렇게 주지 않을까? 그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이렇게 자신을 좀 이렇게 어필해서 나를 선택해 줄 수 있게 만드는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어필.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일단 첫 번째는 면접관한테 함부로 질문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제발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마세요. 스팟하고요. 자, 지금부터 건강 박수 시작! 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강의 능력을 보는 거지 아이스 브레이킹 능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퀴즈 내고 스팟하고 막 이러면 어떤 면접관들은 되게 불쾌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면접관을 봐가면서 대답을 잘 해줄 것 같으면 살짝 진행을 하시는 건 좋지만 가급적이면 너무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에서 뭔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강사다라는 걸 어필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 컨설팅 회사들도 이렇게 뭔가 천사처럼 옮겨다닐 강사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 잘 안 뽑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할 파트너 강사를 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에게도 압박 면접이란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했던 압박 면접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시간 다 끝나고 이력서를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Q&A를 하는데 참고로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고향이 부산이네요? 웃겨봐요. 진짜 표정이 웃겨봐요. 왜 부산 사람들이 웃긴가? 그러니까 그때 그 개콘에서 그분 있죠.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그분이 이슈하던 때였는데 웃겨봐요 라고 얘기해서 와 진짜 무례하다. 그죠 와 코미디언 면접인 줄. 그렇죠. 내가 개콘 보러 온 것도 아닌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직자도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제가 참고 뽑아주시면 웃겨드릴게요 하고 나왔어요. 센스 있다. 그러네요. 한 방 먹였네요. 그죠. 잘하셨어요. 이 참새 밥상 선생님이 나가야 되는데 CS 강사니까 이렇게 좀 넘어갔던 그런 압박에 대해서 센스 있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앞에서 얘기한 뭐 저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집중시켜서 중간중간에 자신 있게 제 이름을 계속 말합니다. 3S 강사 박윤진만의 뭐 이렇게요. 자기의 네, 자기 뿜뿜. 네. 자신감 뿜뿜이고요. 네. 박윤진 강사 하면은 파워포인트를 아직까지 떠올려서 섭외가 계속 들어오는 하나만 파는 그것만 하는 네, 그것도 맞아요. 센스 완전 특화되어 있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5회차 시범 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요 10년차 강사지만 아직도 시강은 떨린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평가한다라는 건 조금 힘든 일이지만 그 떨림을 좀 도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강사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스터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들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 과정을 이겨낸다라면 지금의 저희와 같은 우리 성공한 거 맞죠? 우리 모습 괜찮은 모습 맞는 거죠? 네, 같은 자리에서 함께 강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